안녕하세요. 최찬영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국도 언젠가는 한다라는 주제로 워낙에 이제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댓글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SOC 자체에 대해서만 최대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그런 해주신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즌2 네. 5번째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중부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예고를 했었습니다. GTX 외에 고속철도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하게 중부선 고속철도를 소개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철도에 대한 관심이 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반영을 해서 특히 이제 새로운 고속철도에 대한 그 축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설명 주를 잡았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고속철도를 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경부선과 호남선에 이어 세 번째 이제 남북을 잇는 대표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소개했으니 이제 좀 시작하자면 저 이현 기자님 혹시 소개 좀 해주시죠. 중부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네. 제가 미리 조사를 해왔습니다. 중부선은 제3차,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긴 철도망인데요. 현재 SRT 출발역인 수서역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총 길이 389km의 철도 노선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 중부선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5개 구간은 수서 광주, 광주 이천, 그리고 이천 문경, 문경 김천,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렇게 5구간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현재 운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철도 운행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5개 구간 잘라져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보면 광주 이천 구간은 저희가 경강선이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노선이고요. 이천 이 문경 구간은 중부 내륙선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고 있는 노선입니다. 김천에서 이 거제 보이시죠? 이 철도는 저희가 남부 내륙 철도, 남부 내륙선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명칭이 없는 곳은 수서 광주 북선 전철과 문경 김천 철도 구간 빼고는 나머지 다 각기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속풀에서도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경강선, 중부 내륙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중부 내륙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천에서 충주까지는 중부 내륙선 1단계, 충주에서 문경까지는 중부 내륙선 2단계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 중부 내륙선 1단계 이 노선은 21년 말에 개통을 해서 현재 좀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보게 되면요, 이 안에 다니는 노선들이 인천 부발역, 여주 간암역, 음성 감곡 장호원역, 충주 양성 온천역, 충주역에 이렇게 좀 다니고 있고요. 2단계 이 구간은 내년 개통 예정입니다. 복잡하다고는 하셨지만 일단 이 노선도만 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노선인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개통된 경강선 그리고 중부 내륙선 1단계 구간은 제외하고 시작 구간인 수서 광주 구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수서 광주 여기가 처음 시발 구간이긴 한데요. 처음 구간이긴 한데 총 19.4km고요. 정부는 여기다가 한 1조 1,0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철도를 건설할 겁니다. 수서에서 이 광주 삼동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삼동까지는 14.4km는 저희가 복선으로 신설하고요. 나머지 이제 삼동에서 여기 광주역 보이시죠? 여기는 5km 구간인데요. 여기는 현재 기존선을 활용을 해서 개량을 해서 그 중부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건설 사업자 선정을 해서 2025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고 2030년에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개통 후에는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죠. 경강선하고 중부 내륙선하고 쭉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중부 내륙선 2단계 구간이 이 충주 문경 구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럼 소개하신 대로 내년 개통에 이상이 없을까요? 아직 확실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1단계 구간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구간도 웬만해서는 많이 늦어지지 않고 개통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지만 이 중부 내륙선이 얼마나 좀 교통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주어지는데요. 현재 이 수서 광주선이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부터 10월부터 충주역에서 쭉 올라가시면 여기 안 보이지만 이 광주와 수서 사이에 판교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강선하고 신부당선에 있는 판교역인데요. 그 역까지 KTX 열차가 다닐 예정입니다. 여기 중부 내륙선 1단계 구간 보이시죠? 이 노선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노선은 수서 광주 이 북선 전철이 생기기 전까지 임시로 다니는 고속철도 구간인 거고요. 이 중부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충주역에서 판교역까지 다니는 이 KTX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중부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이게 좀 빨라지는구나
아마 체감을 아마 하실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수서에서 문경까지는 네, 좀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예. 남은 거는 문경부터 김천 철도와 남부내륙철도죠.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기사를 네. 보시고 또 그리고 노선도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비가 4,800억 원을 들여서 네. 이제 진행하는 예. 단선철도 177km 구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노선이 뚫리면은 고속철도 사업이 그동안 좀 불모지 사각지대라고 평가받았던 이 영남 서부 지역을 네. 수도권에서 거의 한 3시간이면 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국토부 설명이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현대건설이 민자 방식으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네. 구축을 제안해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 끝에 네. 결국은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네. 총 10개 공구로 나눠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원래 이제 10개 공구 중에 1공구, 예. 9공구, 10공구가 턴키 방식으로 하고, 또 나머지 7개 공구는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공구, 9공구가 네. 결국 이제 유찰이 됐어요. 4차례나. 네. 이제 이 1공구, 9공구도 설계와 시공 분리 방식으로 네. 전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턴키 방식으로 하는 거는 10공구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네. 10공구도 결국은 이제 설계 시공 분리 방식으로 네. 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남부내륙 철도가 10개 공구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1공구와 9공구 사업비를 보면 다 5천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이게 건설사들이 수주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 109 사업비를 보면 일단 5,187억이고요. 909가 5,234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또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건설사 입장은 다른 입장인데요. 해당 사업비로만 이 공사를 하기에는 충분히 수익이 되지 않겠다라는 게 건설사 입장이고요. 만약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아마 다 하려고 하겠죠. 근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책정한 사업비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게 중론입니다. 또 참고로 이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해줬지만 10공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2,16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공구랑 9공구에 비교해서 좀 구간이 짧긴 하지만 역시 이 금액도 역시 10공구 공사를 하기에는 적지 않나라는 게 국토부가 아마 설계랑 시공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아마 택할 겁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이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철도공단이 2027년까지 준공한다고 계획을 밝혔죠. 사업자 선정 유찰 여파 때문에 2029년은 돼야 좀 개통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바로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이 걸린다고 감안을 하면 27년은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고요. 빨라야 잘 지켜진다면 29년 뭐 3분기나 하반기나 정도 개통하지 않겠나 중론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한 기자가 좀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좀 문경 김천철도 이제 하나 남았죠. 여기 넘어가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중부선 고속철도 문경 김천 구간 추진 속도 기본 계획 수립 임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노선에서 이 문경 김천 이 구간을 현재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경부도에서 하는 부분을 좀 크게 보시면 나와 있으시죠, 여기요. 총 69.8km 그 구간에 신설은 48.5km, 기종선 계량은 21.3km, 사업비는 총 1.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보면 이 중부선하고 남부선하고 좀 전철화 단절 구간이에요. 국토부하고 좀 소통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이거를 이제 고속철도 구간으로 좀 잇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KTX 이용 차세대 고속철도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한 시속 260km 정도까지 나오는 속도인데 이 철도가 다닐 수 있는 선로가 깔리게 됩니다. 현재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반영이 됐지만 이 노선도 좀 말이 많았어요. 결국 작년 11월에 예비 타당 조사 예타라고 하죠. 를 통과했고요. BC가 경제성분책이 잘 나오진 않았지만 기준치를 0점을 넘어서 결국 이제 추진하는 걸로 좀 확정이 됐고요. 기사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수행 사업자 선발한 후 착수일 기준 1년 동안 문경 이 기본 계획을 세우겠다는 국토부 방침이다. 이게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추정되면 이 기본 계획이 좀 완성이 될 거고요. 좀
설계까지 완성해서 2026년 착공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국은 네. 중부선 고속철도 5개 구간을 싹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2030년이면 네. 이제 중부선 고속철도 이용을 제대로 네. 끝까지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중부선 생기면은 수도권으로 뭐 집중될 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어디 출장을 가거나 확실히 30년에는 훨씬 더 교통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코너 속의 코너 AS 시간인데요. 기승집단과 경제와 놀자를 통해 이제 문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약간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많은 댓글과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저희가 보면 완자스러운 분이 좀 달아주신 그 댓글이 있으세요. 시기상 양평 고속도로가 정치적인 부분과 엮이면서 본질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종점 문제를 제외하고 현재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는 그전 정부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건 팩트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설명드리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 분들 좀 오해보다는 이 MTN에서 이 소쿨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바로 드릴게요. 주식은 바비단님이 우리나라는 땅 면적 대비 고속철도가 많은 편인데 이제 드넓은 대지를 가진 미국은 고속철도가 거의 없던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미국은 땅이 엄청 넓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십 배나 넓은 땅 국가인데요. 그래서 항공하고 도로교통이 좀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철도가 왜 르네상스 시대가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탄소 중립과 빠른 이동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고속철도를 이제 지으려고 건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8년 이제 여름 하계올림픽이죠. LA에서 열리는데 그 전까지 좀 최대한 철도를 많이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그런 매체의 그 보도인데요. 보시면 나오죠. 미국도 철도 보유 반열에 오른다라고 해서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가 한 350km 거리를 최고 속도 320km, 시속 320km 주파하는 철도를 세운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 그 시작으로 해서 아마 미국에도 좀 더 많은 철도가 생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윌로 브로더스님이 저희 잘못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노선 소개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진짜 저희 소개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짚었던 노선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즌 2의 6번째 주제를 소개를 해드려야 할 순서입니다. 네, 어떤 주제를 좀 들고 오셨을까요? 경기 과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천 주변에 도로와 철도 이 개발 중심으로 해서 과천 교통지도 10년 뒤에 확 바뀐다 주제로 6번째 순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소풀이 시즌 2 5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좆댓 구할 부탁드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SOC는 생활이다. 감사합니다.